안녕하세요. 투자식가자 김PB입니다. 세계 3차 대전급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대사회에서는 총 칼 대신해서 금융으로 전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득권들은 명당 조 단위의 이익을 거둬들이고 자신들 가문의 부를 계속해서 늘려나가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 금융 전쟁에서도 역대급의 투자 차익을 남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뉴스원 기사에서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무역전쟁 폭발, 1930년대와 유사. 1930년대는 미국 대공황이 터졌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1930년, 즉 대공황이 터졌었던 때에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하다면서 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 계기가 이제 미국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터졌었던 그 계기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가 벌이는 이 관세 폭탄 리스크가 일종의 금융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이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내용들이 기사로 회자가 되고 있어요. 무역 전쟁, 뭐 트럼프 관세 정책, 이런 키워드들이 뉴스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관세와 트럼프의 정책들이 이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대하게 크다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잠깐 듣고 계시다 보면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맞습니다. 저희 유튜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제서야 기사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트럼프 관세는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대공황 때 관세 정책급인 상황인데, 관세 정책이 이제 수십 년간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미국 대공황 때 이래로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높아진 상황이에요.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높이게 되면 전 세계가 공황급 위기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걸 의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뭐 야후 파이낸스나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이제 외신에서 주로 이제 저희 데이터들이 다뤄지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데이터들은 제가 미국 금융기관이나 이제 금융투자자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쓰는 이런 이제 좀 기관급 정보들을 주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사가 나오기 몇 달 전부터 저희 채널에서 데이터를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기관 투자자들은 진즉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서야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로 나오는 것뿐이지, 사실 이미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은 대공황을 유발하는 작전이며 대공황 이래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요, 여러분들 주식이랑 부동산이 폭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현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기득권들 뿐이에요. 경제 위기를 미리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경제 위기를 몰랐더라도 현금 보유량을 꽤나 많이 갖고 있었던, 대응을 잘했던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득권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폭락하고 자산 가격이 폭락해서 남들은 다 거지되고 다 실업자가 될 때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매력적인 가격에 10,000원짜리 주식을 500원에 삽니다. 그렇게 저가의 자산을 매입하고 이후에 폭등하면서 자신들의 부는 더 이제 크게 늘리고 서민들과 중산층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런 패턴으로 지금까지 100년이 이어져 왔고 수백 년이 이어져 왔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떼부자 지름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전문가들이 의도적인 대공황을 언급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미국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저도 이제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대공황을 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요번에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기득권들, 최상위 기득권들을 제외하고 상류층들도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참고로 미국이나 전 세계 경제는 상류층들이 먹여 살리는 시대였습니다. 요 근래 이제 몇십 년 동안의 트렌드는 상위 10%가 전 세계 경제를 먹여 살리는 구조로 지금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흔들리는 예외주의의 고소득층 소비도 위태라는 기사가 나왔죠.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는 어떤 한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사는 이제 데이비드 로웰씨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었는데, 주식시장이 화랑이던 때는 주방을 리모델링할 때 5,800만 원 이제 내는 거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아 했다.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 떨어지면서 나스닥이 10% 빠지니까 어때요? 내 계좌에서는 수천만 원, 수억 원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번 정도는 잔고를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소비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또한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주식시장이 쭉 올라갔다가 지금 폭락을 약간 했는데, 이만큼 떨어지면서 정말 이거 별거 아닌 하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었거든요. 중산층이랑 서민층이랑 중소기업층은 죽어나고 있고, 최상류층은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이 최상류층들마저도 지금 이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최상류층들이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꺼지는 순간 세계는 종말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간 미국 증시가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도 왜 이리 탄탄했는가? 경상권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경제에 안 좋다고 난리인데 미국은 왜 이렇게 지금 미국 주가지수 올라가는 건가? 그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무너지기 시작한 신호가 시작됐는가? 이걸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제 유튜브에서 계속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지만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상위 10%들은 지금 현재 소비의 50%를 담당하고 있어요. 현재 미국 경제의 절반은 상위 10%가 먹여 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이랑 펀드 지분의 92.5%를 미국의 상위 10%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시장은 다 그냥 상위 10% 거예요. 전부 대공황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더욱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더욱 빈자가 되는 빈익빈 부익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즉 미국 주식시장은요 여러분들 올라가던 떨어지던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지금 이미 미국 주식을 다 쥐고 있는 건 기득권들이에요. 우리 개미들의 자금이 콩알만큼 뚝 들어가가지고 그걸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 너무 즐겁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걸 핸들링하는 건 상위 10%들이 다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위 10%들이 미국 주가지수가 붕괴되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의 부도 굉장히 크게 소멸하기 때문에 소비도 굉장히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만의 리그였던 시장이었는데, 자 지금 최근에 나스닥 패턴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나스닥이 10%대 하락했다가 약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막 11%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2022년에 엔비디아랑 나스닥이 70% 깨지고 지수가 30% 깨졌었던 때를 보게 되면 쭉쭉쭉쭉쭉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첫 번째 하락 파동이 거의 18% 정도 단기간에 쭉 떨어졌었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쭉쭉쭉쭉 증시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상승하는 장에서는 보통 지수가 15% 이상 안 깨집니다. 13% 깨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살짝 깨졌다가 다시 반등 나오고, 여기서도 살짝 15% 깨졌다가 바로 반등 나오고, 요런 패턴으로 늘 나스닥이 이어져 왔는데, 지금의 나스닥은 이제 쭉 떨어졌다 15% 빠졌어요. 그러다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꿔서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지금 15%가 빠졌는데 이 이상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승 트렌드를 유지해왔던 거는 15% 이상 하락을 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 이상 훨씬 많이 깨지게 되면은 그게 지난 하락장 때처럼 이렇게 엔비디아랑 나스닥이 고점 대비 70%, 엔비디아 나스닥이 아니죠.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이 이제 마이너스 70% 깨졌던 것처럼 그때의 하락장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거였고, 그 이상의 대공황이나 이런 것들도 터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10%대 하락을 했는데 지금 1분기에 예상하는 가계자산 증발액만 4,400조래요. 미국에 나스닥 10% 깨졌는데 4,400조 원이라는 돈이 증발을 했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상위 10%의 돈이 여기에 묶여있고, 미국 상위 10%가 전 세계 미국 경제를 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주식이 계속 올라가니까 상위 10%들은 넉넉하게 돈을 쓰고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나마 버텼던 건데, 이렇게 지금 지수 깨져버리고 경제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돈을 날리기 때문에 상위 10%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하겠죠. 그럼 경제는 그대로 나락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대한 임계점 구간인데, 더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나스닥 이렇게 하락장 깨지면 안 되잖아요. 상승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지금 첫 번째 시그널 중에 하나가, 지금이랑 2022년의 차트의 공통점은 고점에서 몇 달을 횡보하다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승 때 잠깐 떨어졌었던 때를 보면은 그냥 바로바로 쭉쭉쭉 깨지고 바로바로 시원하게 올랐어요. 쭉 깨지고 쭉 올라가고, 여기서도 쭉 깨지고 쭉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다 갑자기 깨졌다가 바로 올라가는 이제 트렌드를 보였는데, 이제 2022년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계속 몇 주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갑자기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여러 달 동안 반등을 실패했다는 점이 2022년이랑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하락폭 같은 경우에도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속된 말로 빡셌어요. 하락폭이. 이때는 쭉쭉쭉쭉쭉, 이때는 쭉쭉쭉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주간 변동 하락폭, 이 변동성이 슉슉슉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지금 현재 나스닥의 하락장, 지난 2022년 하락장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계좌가 많이 깨졌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고점에서 몇 달 동안 매물을 소화를 못 해주다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둔화한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거예요. 고점에서 더 이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노크를 여러 번 해주는데 이 벽이 너무 강하니까 어때요?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노크를 굉장히 여러 번 해줬었어요. 계속 고점 돌파를 시도해줬는데 실패하니까 어때요?
쭉 미끄러지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가파르게 미끄러졌어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주식의 물량을 털었는데 글로벌 펀드에서 한 달 동안만 60%의 물량을 털었대요. 굉장히 많은 물량을 털어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둔화하는 신호를 보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조정만 왔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 고점 딱 찍고 바로바로 떨어졌어요. 바로바로 떨어지고 바로바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 고점에서 여러 달 동안 반등을 실패하면서 쭉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가가 둔화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서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실제로 강한 낙폭. 이제 저희 지금 상승장에서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날아가던 때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15% 이상 깨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15% 깨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낙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 3주 동안 너무 강하게 낙폭이 나왔다 보니까 한 달이에요, 한 달. 4주 연속으로 이제 음봉이 떴는데 이 음봉의 기간 동안 4천조 원이 증발을 했대요, 미국에서. 4천조 원이 증발하니까 어때요? 미국 소비에 이제 중대한 영향을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다 트럼프가 만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가 무너지니까 증시를 받치고 있던 상위 10%, 증시랑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상위 10%가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실제 경제랑 소비도 위축되는 트렌드가 나오게 되고 이게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밟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둘 중 하나예요. 되게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저가 매수의 기회거나 재앙의 시작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횡보장 이런 거 아니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그대로 올라가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이렇게 1년 이상 가거나 이럴 리가 없습니다. 위 아니면 아래로 완전 그냥 자리를 잡기 일보 직전이라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데이터로도 좀 검증이 됐어요. 블룸버그랑 이제 매크로본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 평균 10% 정도 하락을 지수가 하고 나서 미국 주가 지수의 평균 흐름을 보게 되면 경제 침체가 있을 때는 그대로 쭉 빠진대요.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간대요. 10% 빠져도 그 이래로 더 떨어진대요. 근데 평균적으로 경제 침체가 없었던 때는 10% 정도 빠졌다. 그러면은 한 이제 두세 달 정도 더 이제 침체를 보이다가 쭉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한대요. 근데 지금 근래의 미국 증시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하락장 패턴 때랑 상당히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가 매수 기회거나 위기의 시작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증거겠죠. 왜냐? 10% 정도 떨어졌을 때는 이미 원래 미국 이제 증시 역사상 10% 떨어지면은 둘 중에 하나였으니까 경제 침체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거나 아니면은 침체 이전 바닥 찍고 이제 반등하는 거거나. 근데 최근에 블룸버그의 스태그플레이션에 관련한 언급량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멘션된 양을 보게 되면은 현재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대중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 이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이 되게 높았죠.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엔비디아랑 비트코인이 70% 빠졌었던 2022년 폭락장 때입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사람들한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결국은 기사에서도 많이 이렇게 다뤄지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게 공포를 불어넣으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이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즉 투자 심리도 한 방에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감이 커지면 당연히 소비도 안 하겠죠. 자,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에서 휴가를 계획 중인 소비자들이 39.7%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추세로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 쇼크 때 이렇게 이제 압도적인 뭔가 전 세계 경제에 여행을 못 갈 만한 이슈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한 적이 없거든요. 휴가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 휴가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뭔가 갑작스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뭐 블랙먼데이 같은 이런 게 터지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 이렇게 지표가 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휴가를 취소하고 휴가 안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아, 뭔가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움으로 빠져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로 잡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쇼크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랑 코로나 쇼크 때랑 좀 비슷하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사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리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의도적인 대공황을 계획을 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경제 위기가 그럼 당장 올 거냐? 그러면 안 올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찾아주세요. 데이터로 많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경제 위기가 안 올 만한 이유도 한번 찾아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 분들이 댓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브라보스 리서치라고 미국에선 유명한 매크로 리서치 펌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한 검색량이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검색량이 이렇게 폭증할 정도면 어때요? 코로나 쇼크가 터졌거나 아니면 어때요? 2022년 하락장 터졌죠. 즉 사람들이 경제 침체에 대한 공포감을 이렇게나 많이 느낄 정도면 이미 경제 침체는 시작됐거나 시작되기 일부 직전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게 돼서 심리가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침체에 대한 검색량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면 경제 침체 이제 오는 거 아니야? 왜냐? 사람들이 이 정도로 구글에 이제 경제 침체에 대한 검색을 많이 할 정도면 보통 이미 경제 위기에 빠졌을 때거든요. 근데 이 지표 보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브라보스 리서치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 중소기업들은 지금 올해 사세를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사세를 확장하겠다라고 답변했던 때는 어땠다? 경제 위기가 한참 전이었다. 라고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즉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는 중소기업들은 절대 사세를 확장하겠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 보통 위기가 터지기 전에는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사세 확장 같은 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용을 안 하기 시작하고 직장에서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경제 침체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닷컴 버블, 1990년대 미국 저축 대부조합 사태,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에 중소기업 체감 경기부터 어려워지고 이게 시작이 됐다. 그리고 코로나 쇼크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이 지표는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니까 괜찮다. 중소기업들이 사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뭐가 문제냐? 지금 경제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지표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위기일까? 이렇게 이제 이 지표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요소는 이겁니다. 지금 이 지표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쭉 올랐다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실선 보시면은 여기 이 지표를 만든 사람이 의도적으로 요거를 조금 가렸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최근에 다시 추세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이는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즉 중소기업들이 사세를 확장하려고 연초부터 생각을 했다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다시 이렇게 쭉 꺾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이제 지난 30년 40년 동안 흔치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반기 안에 둘 중에 하나 안으로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전고점 돌파하고 나스닥이 쭉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쭉쭉쭉쭉 다시 사상 최고치 깨지면서 날아가거나, 불확실한 이제 어떤 이런 불확실성, 확실한 불장 시그널이 없이 불확실성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해봐가면서 리스크도 추적하고 투자의 성공도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같이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고, 요번에 10만 경제 유튜버, 이제 저희가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구독자가 10만을 돌파해서 벌써 11만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가 열심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10만 유튜브 요번 3월에 달성한 기념으로 이벤트 특강을 진행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주식 투자가 어려우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가 되실 것 같은데, 거래량으로 급등주를 잡아라 라는 주제로 3월 27일 목요일 오후 9시 30분에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당일 급등주를 잡는 방법, 주간 급등 예상주를 발굴하는 방법, 이거를 차트로 풀어내실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공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하시다가 손실 많이 보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건 미장이나 한국장 둘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매매할 때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10만 유튜브 달성한 기념으로 공개하는 거니까 당연히 야무진 내용을 공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1577-0471로 월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거나 이 일시를 맞추셔서 라이브 입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까먹으실 것 같으면 문자로 신청 꼭 해놓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구독자 10만 달성하게 된 거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 10만 달성하게 된 거 자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요번 3월 월말 특강에서 또 정말 야무지게 여러분들이 투자에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 공개해드려 보도록 할게요.